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 석탄일이라고 부르는 이 석가 시다르타가 탄생한 날인데요. 북인도의 한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다가 생로병사에 고통받고, 당시 인도 사회는 온갖 삶의 모순이 축적된 사회였습니다. 세계적인 모든 종교들은 다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바라고 해탈을 바라는 그런 데서 만들어집니다. 기독교도 당시 로마의 식민지 지역인 이스라엘 지역의 유대교와 또 기득권의 지배 속에서, 식민지의 지배와 기득권의 지배 속에서 신음하던 속에서 예수라는 구원자가 나타났고요. 불교 또한 당시 인도 사회는 부족 국가에서 왕권 국가로 가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던 시기입니다. 인도라는 그 지역을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은 중화라고 하나의 국가처럼 이야기하지만 역사상의 중국은 다양한 민족이 서로 나누어서 지배하던 지역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은 인도 또한 다양한 종교와 민족들이 다양한 형태로 부족 국가를 이루고, 또 그 부족 국가끼리 일부는 서로 전쟁을 해서 왕권 국가로 가던 그런 시기입니다. 한국은 당시에 고조선도 더 이전의 일이었죠. 아마 한국으로 보자면 거의 기원전 500년이면 선사시대라고 봐야 될 겁니다. 당시 인도 사회는 기원전 2000년부터 내려오던 인도의 토속 종교인 브라만교, 윤회, 업, 해탈 이런 부분에서는 오늘날 불교가 이야기하는 부분과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 브라만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브라만교에 위에서 이주해온 아리안족들이 신전이나 신상, 제2행식을 좀 더 정교하게 현대 종교적으로 갖추면서 그것이 결합되면서 힌두교가 만들어졌는데요. 힌두교는 철저하게 브라만, 바이시야, 수드라, 크샤트리야 이런 4개의 계급으로 이루어진 계급사회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결정론적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사회였고, 거기에 노예계급이나 서민계급들은, 평민계급들은 전체 국민의 80~90%가 된 그런 계급들은 이 부족 간의, 왕국 간의 전쟁에 내몰려서 고통받고 신음받다가 죽어가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왕자로서 편안한 삶을 살던 석가가 어느 날 사람이 저렇게 인생이 고해인 고통을 받고 살아간다. 이것이 사람의 삶인가?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어가고. 그런데 그것도 또 행복한 사람의 이야기고. 지금 불교의 대부분은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해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석가가 불교의 생로병사만을 가지고 해탈을 했을까? 저는 생로병사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배부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불교를 전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왜곡을 하고 있어요. 석가가 과연 삶이란 무엇인가? 왜 인간이 저렇게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한가한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죽음이 두려워서 늙고 병드는 게 두려워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을까? 저는 그 차원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때의 사람이라는 것은 버르지만도 못한 행태로 솔직히 인도에서는 소가 사람보다 나았던 시절입니다. 소는 적어도 잡아먹지는 않고 대우는 받았지요. 힌두교에서는. 그러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이 아니라 축생으로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다 같이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다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처럼 살다 가는가. 이런 기본적인 삶의 모순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출가를 해서 이 모든 인생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 그리고 고통받는 중생에 대해서 해탈의 길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일종의 교리적인 자비, 구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남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석가를 따르던 사람들이 오늘날 브라만교나 힌두교에서 좀 더 발전된 불교라는 틀을 완성을 했고, 그것이 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지면서 오늘날 불교가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욕망과 사악함이 판을 치는 이 대선은 이 부처님 오신 날과 연결해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불교는 기복 종교로 전락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복을 받기를 기원하는 종교. 물론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부분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쁘다라고 볼 수만 없지만 몸으로서 온갖 사악한 행위를 하면서 죄를 짓고는 절에 가서 교회에 가서 성당에 가서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전부 이렇게 벗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사찰이나 교회나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기여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불교는 인간에게 생로병사의 고통에 대한 해탈과 자비와 구원을 입으로 말하지만 그 전달자들이 대부분 기득권화되어 있는 한마디로 욕망의 종교로 전락해 가고 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죄를 부려서 대단히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저는 성탄절날에도 대한민국 기독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 대선을 겪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 엄청난 사악한 욕망,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을 보셨죠? 그 토론을 보고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느꼈습니까? 당선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눈이 멀어서 상대방을 헐뜯고 가진 지식도 없으면서 상대방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만 던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저 그 순간에 적당히 빠져나가서 대통령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안달함, 이런 부분 속에서 저는 솔직히 그 5명 중에서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욕망, 권력, 지위, 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는 부분, 그런 부분에 근처에 발톱이라도 쫓아간 후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참 서글픔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인 중에라도 저 정도 인격보다는 훨씬 나은 인격을 소유한 일반 국민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원이라고 제가 회비를 내달라고 강요하거나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제 계좌를 걸어놓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방송 앞에 계좌번호 적어놓고 돈 좀 보내주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하는 과정이에요. 저도 제 나름대로 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방송을 진행해가는 과정이요, 세상의 욕망과 저를 단절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들 과거에 젊었을 때 일찌감치 출세 근처에도 가봤고 갖가지 사회적 지위도 눈꽃만큼이라도 누려봤고 그런 입장에서 돈과 출세와 지위에 대한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뉴스 브리핑을 제 돈을 벌기 위한 욕망으로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이 대선판이나 정치판에 끈을 대기 위한 욕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하면서 제 노후가 좀 편해야 되겠다라는 욕망으로 이 뉴스 브리핑을 이용을 하려 한다면 저는 이 대한민국에 널리고 깔린 욕망을 부추기는 한마디로 언론 파리들의 일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 스스로 그것이 안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스스로를 이렇게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욕망이 샘솟을 때는 의도적으로 이 욕망이 향하는 쪽을 향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제 스스로 그런 어떤 욕망으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서 제가 뉴스 브리핑 계좌번호도 걸지 않고 가입 절차도 2번, 3번 생각해보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뉴스 브리핑이 돈 때문에 한다고 하면 제가 그 목적에 욕망에 충실해야겠지만 적어도 시작은 여러 가지 복잡한 심사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뉴스 브리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욕망을 내려놓는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대선에 이런저런 유혹들이 많았지만 그런 유혹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언론의 인터뷰부터 영입 제한 이런 부분들을 다 거절하고요. 나름대로의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해탈을 배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뉴스 브리핑 시청자들을 향해서 저혈압을 이야기하고 정신 차리라를 말할 때요. 저도 그들에게 깨달음의 진리를 제가 좀 금방집니다만은 나름대로 나누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사는 것이 이 인생이 고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을 좀 일찍 진행을 해야 되겠다. 오늘 일정이 좀 많고 바쁩니다. 저녁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로 전철에서 내려서 오는데 저 앞에 건널목에 신호등이 바뀌려 합니다. 뛰어가야 되나? 안 그러면 걸어가야 되나? 아니 내가 뭔 욕망을 추구할 게 있다고 이 양쪽 고관절을 수술해서 잘 뛰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이 건널목을 뛰어가야 되나? 안 그러면 다음 신호에 가지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방송이 조금 늦어지면 또 전체 일정에 지장이 있고 또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의 지장이 있을까봐 결국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도 그런 아무 보잘것없는 욕망에도요 갈등을 하는 건데 그런 욕망이 아니라 정말 큰 욕망에 얼마나 저도 갈등을 하고 살겠습니까? 저도 이 가정이 있고 저도 가장이고 저도 이 중년의 고민들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일상적인 자잘함이라든지 진부함이 저 역시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 스스로 정리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고달픈 과정의 연속입니다. 저도 제가 나이 들어서 병이 많기 때문에 이 병이 좀 더 악화되고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참 사람이 비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갈등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뉴스 브리핑에 충실하게 순수하게 이렇게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대선을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뻔한 거짓말을 입에 달고 더 나아가서 뻔뻔함으로 무장을 한 채 범인들도 쓰지 않는 저열한 발언들로 전 국민이 바라보는 TV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국민이 고통받는 자식의 입시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부정이 판치고 기득권이 지배하는 그런 입시 제도를 바꾸겠다는 사람 하나 나오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젊은 사람이 노인들이 고민하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그걸 획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사람 하나 나오지 않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의 부패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철저하게 척결하고 정의를 이 땅에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 나오지 않고 이 썩어 빠진 복지 시스템, 나눠 먹는 시스템, 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는 복지가 돌아가지 않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사람 하나 나오지 않고 국가라는 유행을 갖춘 채 그 돌아가는 시스템을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뜯어서 자기들끼리 다 나눠 써버리는 이 체제에 대해서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 자기 패거리를 들고 대중을 선동해서 집권을 해서 결국은 자기들 일자리를 다 만들고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해 먹겠다라는 욕망에 번뜩이는 눈이 붉게진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들이 같이 붙어서 SNS에서 신문 댓글에서 기사 댓글에서 패거리를 나누어서 죽도록 싸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욕망을 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고 그래야만이 몇 명이 보든지 간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처님 오신 날에요. 중생에 대한 구원, 그리고 해탈, 자비 이런 부분이 불교의 이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즉, 이 삶에 대한 헛된 욕망을 버리고 욕망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과정이 무엇인가 정말로 덧없는 인생이다라는 부분을 깨달으면서 더불어 살고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 불교의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로병사의 해탈,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해탈 이게 마치 불교의 가르침인 것처럼 가르치는 인생의 본연적인 실존적인 고민 즉 삶이란 무엇인가 부조리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생로병사에 대한 고민이 불교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석가가 샤르트르 같은 실존주의자였다고 봅니다. 살아가는 과정이 부조리다. 삶이 부조리다. 저는 삶이 부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요, 전부 가짜의 자기입니다.
정말로 실존적인 진짜 자기는 어디 있는가? 없는 거죠. 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심어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 대선이라는 것은 이런 욕망이 축적되어서 터져버리는 욕망의 용광로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요, 패거리 나누어서 싸울 일 아니고 정말 욕망과 사악함이 판치는 이 대선에 국민 여러분들은 한번 석가탄신일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기 바랍니다. 요즘 스님, 근데 스님 같지 않은 사람은 중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 두 사람이 좀 국민을 웃기고 있습니다. 먼저 웃긴 사람은 혜민인데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에세이집 하나 썼습니다. 진짜 그 에세이집 내용 보면 실현한 10대 애들, 20대 초반 애들한테 딱 알맞는 싸구려 감성 힐링 수사죠. 그러다 남 그림 가짜로 뺏겨와가지고 실어놨다가 그림 주인하고도 시끄러웠습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첫 번째는 미국에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버드 석사의 프린스턴 박사다 이래가지고 엄청 떴지요. 그러다가 인물이 반반합니다. 하버드 석사도 프린스턴 박사라도 인물이 좀 시원찮으면 또 인기가 없을 건데 밀어가지고 인물 좋더라 이래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본질은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비본질만 보면서 엄청 열렬히 이렇게 박수를 보내서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다, 100만 권 팔렸다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혜민이 잘못일까요? 대중들이 잘못일까요? 오늘 보니까 혜민의 명상의 구입자들이 너네 돈 내놔라 1년 6개월 이렇게 구매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저런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힐링을 하겠다고 날라든 대중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그것도 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학벌 보고 얼굴 뺀질이 하면 누구나 쏘을 준비가 되어 있다,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이 사건 초반에 의아스러웠던 거는 스티브 유성준을 보고 개거품을 물면서 군대 안 가고 한국에서 돈 끌어가겠다고 저 사기친 놈은 한국에 입국 못하게 해라 해서 아직도 국민의 상당수가 유성준에게 이빨을 바득바득 갈고 거기에 편성한 이 파퓰리즘 정권은 유성준이를 법과 관계없이 귀국 못하도록 아예 비자 발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준이가 소송을 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유성준이의 잘못은 한국에서 군대 안 가고 돈 벌어 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자면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가가지고 곧바로 미국에서 대학 들어가고 대학원 박사까지 하고 그리고 혜민 군대 안 갔어요. 그리고 미국 국적을 가졌습니다. 검은머리 외국인 스님이죠. 그런데 검은머리 외국인 스님이 이렇게 와서 책 팔아서 돈 벌고 명상 앱 만들어서 돈 벌고 무엇보다 제일 짭짤한 거는 강연이지요. 강연. 그래서 한 달에 30개가 아니라 40개쯤 했다 소문도 돌아다닙니다. 저 양반이 아마 한국의 탑 클래스 강사료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보통 500 이상 1000쯤 되지요. 그러니까 거의 김제동급으로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자서 한 1시간 반 떠들고 그만큼 받아요. 저는 옛날에 제가 강연하는 부분에 우리 사무실 옆에 강연장이 좀 있을 때는 거기서 거의 공짜로 했고, 김밥값 내고 싶으면 내고 말면 말아 했고, 남 사무실 빌려서 강연할 때는 상수동 가서 10,000원 받았습니다. 대신 음식하고 먹을 거 제공하고 사무실 빌리는 비용 처리했죠. 그래서 제가 그 강연회에서 체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강연이 대중에게 계몽을 한다 생각하고 한 겁니다. 근데 성직자는 저보다는 제가 봤을 때 좀 더 도덕적이거나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 수준이 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직자가 아닌데도 강연으로 돈 안 버는데, 근데 성직자가 강연으로 그렇게 돈을 번다. 자, 그래서 지난 그 금요일 날 혜민이 건이 조선 비저에 터졌을 때 내가 현각하고 비유했어요. 야, 현각이라고 하버드 나와가 똑똑한 진짜 오리지널 검은 머리가 아니라 오리지널 노란머리 외국인 성녀가 있었는데 한국 불교 적 같아 하고 자기를 이용만 했다 하고 떠나가지고 지금 외국에서 참선만 하고 산다던데, 그 사람하고 참 비교되네. 이 친구는 어린 친구가 어떻게 멈추면 보이는 게 빌딩이고 멈추는 보이는 게 외제차냐. 지금 외제차 찬다는 소문이 장안에 바닥에 퍼졌어요. 페라리가 있고 포르쉐가 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저도요
지금 운전을 매너가 없어서 그렇지 이 페라리나 포르쉐 사가지고 자유를 한번 달리고 싶은 게 제 꿈이죠. 제임스 딘처럼 막 무한 속도까지 한번 달려보고 싶은. 그런데 저는 매너도 없고 저는 돈 생기면 집회하고 그러지 뭐 그런 거 살 주변머리도 없습니다. 근데 사가지고 새벽에 탔다. 진짜인가 아닌가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도 답은 해야 될 거라고 소문이 하도 많았어요. 그 다음에 스님은 이 사찰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지금 우리 지가 세입자라고 저도 새들어 살아요.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지가 있는 건물을 지가 또 더 붙여가지고 또 지 재단인가 뭐 지 모임에 팔고 아주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멈추면 보이는 게 재테크예요. 혜민은 힐링을 강의하러 다닐 게 아니라 재테크. 미국에서 공수래 그냥 맨손으로 와서 만수거 왕창 땡겨가지고 가는 공술의 만수각을 성공했다.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한국 사람 속여 먹는 법, 사자 힐링으로 왕창 땡기는 법, 1시간 만에 500만 원, 1000만 원 강령료 받는 법, 이런 거를 갖다가 강의를 했다면 훨씬 대박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형각이 한 말 했어요. 속았다. 그는 배우일 뿐이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험한 말로 혜민을 공격을 했어요. 참선하는 경험도 없는 연예인이 속이고 석가를 팔아서 돈 땡기는 도둑놈이고 그야말로 지옥으로 가는 기생충이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느닷없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둘이 70분간 통화를 했다더만은 그는 아름다운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성실한 인간이다. 일이 되니까 제가 이제 좀 이게 의심이 드는 게 형각이 2016년에 한국 불교를 엄청 욕을 하고 떠날 때 사실 그 전에 형각은 한국 불교의 거의 상징적인 외국 스님 존재로 TV고 뭐 온갖 데 다 나왔죠. 어나드 혜민이다 해도 돼요. 혜민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지만 노란 머리 오리지널 외국인이죠. 그러다가 지가 있던 불교에다가 지 마시던 우물에 침을 진짜 있는 대로 다 뱉고 갔지요. 그렇지만 한국 불교가 상당히 많이 썩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불교만 썩는 게 아니라 온 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 전부 흥합니다. 근데 흥하는 게 그냥 흥하는 게 아니라 아주 썩어서 흥하지요. 기독교도 뭐 가톨릭도 뭐 이슬람도 한국에서는 흥해요. 그래서 야, 이 한국이 거의 사이비 종교가 썩은 종교의 거의 덩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자가 그렇게 어제 욕해놓고 근데 욕도 좀 심하기는 하더라고요. 혜민이 썩었다면 그걸 불교적으로 비판해야지 그렇게 선을 강조하는 스님이 쌍욕을 하더만은 오늘 그는 아름다운 인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70분간의 대화를 한 게 아니라 70분간의 송금 액수를 조정했냐. 그래서 입금이 완료되니까 아름다운 인간이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을 정도인 겁니다. 이 형각 또한 그야말로 그동안의 선이나 깨달음이 아무 필요가 없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자가 한국 불교에 욕을 한 것도 그야말로 뭔가가 구미가 맞지 않아서 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이 돼요. 자, 그런데 혜민은 지금까지 이제 했던 거를 다 접고 반성에 들어가서 활동 중단을 하겠다 했는데 활동 중단하기 전에 강연은 안 나가면 되고 나훈아 씨는 옛날에 활동 중단할 때 자기가 그 애매했던 표값만 물어지면 정리할 게 없어요. 근데 혜민은 사업을 워낙 다양하게 멀티플하게 벌려가지고 정리할 게 있어요. 중단한다고 되는 게. 자, 그가 명상 앱이라고 했는데 이 명상 앱이 말입니다. 1개월에 5,900원, 1년에 35,900원, 33만 명이 가입했더랍니다. 와, 한국 돈 때리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참 내가 좀 혜민보다 늙어버렸나, 이게 하바드를 넣지 않아서 그렇나, 아니면 혜민보다 말빨이 당기나, 뭐 이런 게 좀 고민을 했어요. 왜? 그래서 혜민의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떼떼떼떼 했었는 게 목소리도 저보다 안 좋고 또 내용도 저보다 컨텐츠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처자보다는 좀 나은데 맨날 인상만 쓰고 유튜브 해서 그러나 나도 살살 웃고 좀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좀 밀고 성복을 입고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차피 혜민도 뭐
방송하는 게 그 뭡니까? 삼청동인가 남산 뷰가 보이는 단독 2층 주택에서 쥐집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결과부자 해가지고 한마디로 불공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늦지막이 일어나서 뭐 프라이팬에다가 물 거 다 묻고 있더만요. 저렇게 스님 생활하는 것 같으면 저도 나도 사는 게 비슷하죠. 맨날 공부하고 방송하고 또 쓰러져서 잤다가 일어나서 또 방송하고 내가 해민보다는 좀 더 이 속보다는 영에 가깝지 않냐 저자보다는 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포르쉐도 없고 페라리도 없고 뭐 나는 그렇다고 뭐 남산뷰 주택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나도 좀 방식을 바꿔가지고 밀어야 되나 이런 고심까지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해민은 그만둔다 하면 계산은 정확하게 하고 그만둬야지요. 그냥 지금 33만 명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 몇 달을 받든 1년 그런 사람은 11개월을 봐도 전액 환불 깔끔하게 정리해야죠. 그동안 멈추어서 땡긴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둘 때 좀 쓰고 그리고 그만둬야지. 그냥 활동 중단한다 하면 땡기는 거네 좀씩 참을게. 그냥 나한테 대해 욕 좀 그만해. 얼마 있다가 참선하고 또 다시 뿅 하고 나타났다. 그렇게 할게. 그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혜민은 돌 맞기 전에 맞아 죽기 전에 빨리 비행기 타고 가 미국에. 거기서 진짜 교수였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뭐 해먹고 그리고 이거 지금 물려줄 거는 다 물려주고 가고 페라리나 포르쉐는 그냥 중고 시장에 가서 팔아 싸게. 빨리 튀는 게 상책이야. 이제 뽀록이 닳아서 한국 사람들이 이게 라면 끓이는 것과 비슷한 기질을 갖고 있어서 팍 달가질 때는 박수 치지만은 돌 던지기 시작하면 그 박수가 돌로 날아가면 나중에 짱돌에 막아 죽어요. 머리도 없는데 털도 짱돌 막아두면 큰일 나. 그러니까 혜민은 일단 미국에 가서 유성준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그래도 니보다 낫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혜민은 지금 도망갈 수순이야. 오늘의 디저트 공수래. 올 때는 그냥 두 쪽으로 왔다가 만수거 꽉 채워서 미국으로 튄다. We are